여러분, 심슨이 한국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라부부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불과 이만 원짜리 인형이었는데 유명인들의 입소문을 타더니 지금은 몇백만 원을 줘야 중고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리셀 시장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사례죠. 그런데 이런 현상 라부부 인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극장가를 휩쓴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 개봉 5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예매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인기가 뜨거운 만큼 영화관 앞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정판 굿즈 리셀 전쟁이 터진 겁니다. 영화관에서 단돈 만원에 팔리던 캐릭터 키링이 리셀러들의 손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한 거죠. 팬들이 손에 쥐기도 전에 리셀러들이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희소성과 한정판이라는 말만 붙으면 뭐든 폭등하는 시대를 심슨이 보여줬는데요. 심슨 시즌 30의 한 에피소드. 처음엔 평범한 크리스마스 준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현대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값비싼 선물을 원하고 호머와 맞이는 고민 끝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뛰어듭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 상품을 쓸어 담고 먼저 잡기 위해 밀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죠. You did it, Marge. You've given a poor old man the greatest gift of all, a grandchild's love. Well, that makes it all. I can't leave without one of those. I'll give you $100 for it. Can't say no to that. 결국 마지는 그 혼란 속에서 휘말려 탈락하게 됩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리셀 시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슨은 한국의 이보다 더 어두운 면들까지 예언했는데요.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 호머 심슨이 일하는 회사에서 직원 약물 검사를 하는 날 때문에 호머는 술을 잠시 참게 되죠. 하지만 이 직원 약물 검사로 인해 번지 씨는 상당한 돈을 써야 하게 되는데요. 고민하는 번지에게 스미더스가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바로 모든 직원 대신에 로봇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죠. 결국 번지 씨는 공장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단 한 명의 인간만 유지보수와 희생양 역할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행운의 직원으로 선택된 건 바로 호머였죠. 그 결과 마을의 실업률은 무려 99%까지 치솟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황당한 상상처럼 보였던 이 장면.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전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논란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대신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으며 로봇주 강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사람들은 무브멘터리언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그들은 우주선이 와서 선택받은 자들을 새로운 행성으로 데려간다는 교리를 퍼뜨리며 사람들을 외부와 단절된 캠프에 가둬 세뇌하죠. The leader is good. The leader is great. We surrender our will as of the state. The leader is good. The leader is great. We surrender our will as of the state. Leader, leader, Batman. 심지어 호머가 세뇌에 빠지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Let's the three of us try it together. 교주는 신처럼 떠받들어지며 신도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막아섰죠. 웃기게 그려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몇 년 뒤 한국에서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며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했고 돈을 모두 바치고 탈출을 시도하면 폭력과 감시로 통제당했습니다. 결국 폐쇄된 건물 안에서 참극이 벌어졌죠. 마치 심슨이 그려낸 무브멘터리언 캠프가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심슨은 단순한 가족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세뇌하며 교주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사이비의 메커니즘을 이미 오래전 에피소드 속에 정확히 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실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슨은 코인 시장을 예언하듯 묘사한 장면도 많습니다. 2023년 시즌 34에서 방영된 충격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방송 화면이 치지직하고 번쩍이더니 가면을 쓴 2명의 해커가 심슨 화면을 해킹하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송금하라. 그리고 화면에는 주소가 하나 뜨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심슨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곧 눈치챘습니다. 이 주소 속에는 3가지 코인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 주소를 잘 보면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란 말 그대로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침표를 기준으로 세 가지 코인에 대한 암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각각 세 개의 코인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서 렛츠고가 예언한 코인은 바로 렛츠고 브랜든 코인입니다. 이 구호는 2021년 미국에서 유행한 정치적 밈인데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꼬는 풍자 구호로 쓰였죠. 이 밈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것이 렛츠고 브랜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도지코인 시바이누처럼 재미와 커뮤니티 문화에 기반한 밈 코인입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실제로 이 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한 달 만에 600% 가까이 급등. 총 상승률은 무려 4,506%.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두 번째 단서 다크웹이 예언한 코인은 바로 사로스 코인입니다. 사로스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갑, 거래소, NFT, 디지털 신원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하는 올인원 플랫폼 같은 코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 자체입니다. 사로스는 천문학 용어로 사로스 주기를 뜻하는데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 주기입니다. 일식과 월식이란 태양이나 달이 가려져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한 부분이 갑자기 다크존으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 사람들에겐 일식과 월식은 두려움과 신비의 대상으로 세상이 뒤집히고 빛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을 상징하였고 현대사회의 다크웹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겨진 거래와 위험, 음모론을 상징하죠. 두 개념 모두 숨겨지고 어둠에 감춰진 영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예 다크웹을 사로스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해석과 상징성 때문에 다크웹 단서는 곧 사로스 코인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로스 코인은 방송 이후 무려 35,500% 폭등, 심슨의 예언이 또 한 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코인 시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음모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평소와 전혀 다른 묘한 링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는 긴 영어와 숫자가 뒤섞인 정체불명의 문자열이었고 클릭하자 뜨는 페이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러시아어로 적혀 있더군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해진 순간이 오면 문이 열릴 것이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컴퓨터를 켜둔 채 대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죠. 검은 배경 위로 여러 개의 자물쇠 아이콘들이 나열됐고 그 위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열어라. 첫 번째 자물쇠를 클릭하자 묘한 문구가 펼쳐졌습니다. 무슨 암호문 같아 번역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체인 링크. 조용히 링크로 세상을 묶었다. 오라클의 시대, 데이터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 이제 연료는 디파이와 실물 데이터,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금융권의 움직임이다. 이더리움 이후 새로운 표준을 노리는 자들에게 가장 앞선 열쇠가 될 것이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이 현실 세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라클 관련 코인인데요. 조용히 링크로 세상을 묶었다. 이전까지 체인링크 코인은 거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체인링크는 조용히 오라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죠. 그들은 물밑에서 오라클 네트워크를 거대하게 확장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디파이, 드러나지 않은 금융권의 움직임이란 이 대목. 그 시기 실제로 디파이 열풍이 불었고 체인링크는 스위프트,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등 전통 금융과 거대 IT 기업의 파트너십 소식이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마치 이들이 체인링크 코인의 등장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날짜입니다. 2020년 3월 19일 체인링크 가격은 2,000원대에 불과했죠.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디파이 열풍과 함께 5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5배. 이건 단순한 급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코인링크를 주목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타이밍. 이 사이트의 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우연인가 싶어서 다음 자물쇠를 눌러보았습니다. 도지코인. 시바를 위한 거대한 축제를 열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파랑새가 사는 곳. 진행자가 떠들썩한 농담들을 준비했다. 다음 대중의 열광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건 더 확실했어요. 시바는 도지.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파랑새가 사는 곳이라는 건 트위터. 진행자는 머스크를 의미한다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었죠. 그 시기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부원이었던 도지코인은 3달 만에 634원까지 7,000%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음 대중의 열광을 원하는 자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위터와 기사를 보고 늦게 뛰어들었지만 그 사이트에 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미 대중이 몰릴 곳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던 중 눈길을 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자물쇠들 사이 마지막 하나의 자물쇠가 아직 잠겨 있었습니다. 그걸 클릭하자 이런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대중 앞의 쇼는 끝났다. 이제 연료는 AI, 데이터, 그리고 감춰진 연계망이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열릴 문이 될 것이다. 저는 곧바로 해당 코인을 찾아봤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었지만 거래량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 갑자기 거래량이 붙고 가격이 꿈틀거리며 100% 가까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체인링크, 도지코인. 이 사이트가 과거에 예고한 모든 패턴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이 아직 열리지 않은 자물쇠의 코인 이름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온 코인의 이름과 오를 날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긴 뒤 위에 보이는 번호로 미래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확인 후 이 정보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돈 10만 원만 넣어놔도 5000%가 오르면 500만 원이 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미친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